혜선 씨랑 관희 씨 마지막 청국도 데이트 한번 봅시다. 오랜만에 그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혜선 씨는 망고를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망고가 딱 있는 거에도 굉장히 감탄을 하고요. 그리고 방이 참 흥미로운 게 이 방 자체는 어제 민지 씨가 있었던 방이고 이 음식은 혜선 씨와 관희 씨가 추억이 있는 음식 세트야. 그러니까 바로 민지 씨와 함께 있었던 방 자체를 그대로 다시 하기에는 조금 미안했나 보지? 혜선 씨한테? 약간 현실적으로 뭔가 용납하기 힘든 일이잖아. 실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그날 2명 이상이랑 아침 저녁으로 같은 방에서 지내. 그 하루 차이로 실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이게 솔로 지옥이니까 그래도 허용되는 일이죠. 그거는 민지 씨의 흔적인 거고 그 어딘가에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머리카락 빠지잖아요. 어딘가에 민지 씨 머리카락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물론 뭐 청소는 했겠지만 민지 씨의 흔적이 남아있는 방에 혜선 씨가 온다는 거는 참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음식이라도 세팅을 해준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민지와 혜선 둘 다 생각나라고 슈레딩거 관이를 위한 제작진의 세팅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말씀이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작진은 이제 관이를 이 정도 이쯤 됐으면 파악을 했을 테니까 관이가 그 순간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오브젝트를 던져주면 관이의 선택은 시시각각 변한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런 것도 관이에게 영향을 미치겠구나라는 걸 제작진은 알았다. 그 무편집본이 있다면 가장 궁금한 건 하대리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게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긴 합니다. 하대리가 실제로는 더 활약을 했을 텐데 더블배드고요. 첫 솔로지옥의 첫 청국도가 혜선과 관이 이 두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관이 씨는 나가자 하는 게 너무 당연했어. 근데 보면은 하빈 씨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이렇게 옆에서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관희 씨가 한 배려가 굳이 꼭 필요하냐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지. 더블 배도 아니면 프로그램 룰상 자도 되지. 여기서 무슨 뭐 일이 일어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관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그게 이제 관이는 뭐 이런저런 핑계도 대고 나는 불 켜고 자야 돼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결국 같이 청국도에 온 사람을 배려하고자 함이고 이성하고 같은 방에서 자는 거는 관이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게 한편으로는 하정이 생각하는 올드함이기도 하지. 근데 그 올드함이 하정이 싫어할까? 라고 생각하면 아니거든. 하정이 하빈이랑 얘기할 때 좀 올드해 이러면서 살짝 놀리듯이 말하고 하빈도 그치 하면서 그렇게 반응하는데 하정 마음 한구석에는 그 올드함이 관이가 가진 매력이기도 해. 올드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맥락이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이게 관이가 가진 어떤 그런 보수적인 면을 상징을 하죠. 그런 내가 너를 배려하기 위함이야 라고 티내지 않고 난 불 켜고 자야 돼 라거나 아니면 뭐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나간다거나 그런 것들이 실은 관이 씨를 미워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관이도 망고 귀신이래요? 그래. 나도 망고를 너무 좋아하는데 혜선에게 양보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실은 관이가 좀 몸에, 그러니까 배려 자체는 배에 있거든요? 근데 애가 너무 철이 없어. 그리고 그 신중이 도를 지나쳐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려 하지 않고 다 남이 결론을 내려주길 바래. 그게 아이 같은 거거든. 개구진 착한 아이 같은 느낌이 있어. 예를 들어서 애는 개구장인데 엄마랑 같이 밥 먹으면서 오늘 고기 먹기 싫으네 하면서 고기를 그냥 엄마 먹으라고 다 던져줘. 엄마 먹어? 하면서 엄마 밥그릇에 막 장난스럽게 막 던진단 말이야. 그 애는 마음속으로는 그냥 엄마 고기 더 먹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약간 나름의 속기 깊고 주변을 사랑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애인데 너무 개구지고 그 사랑을 온전히 받고자 해. 그러니까 그게 참 관이가 가진 특징이지 않나. 음식 양보하는 건 진심이죠. 관이 씨 보면은 어쨌든 운동선수인데 보통 운동선수들은 그런 영양 섭취가 중요하잖아요. 어쨌건 운동에는 칼로리를 태워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식탐을 크게 보이지 않고 약간 먹는 건 예민해 보이긴 하던데 나는 관이랑 하정이랑 천국도 하루 좋은 감정이었는데 사랑했을 때 좋아했을 때 해주는 건 하정을 배려해서 그냥 해준 말 아닐까요? 저는 저 말이 이해가 안 돼. 관희 씨가 하정 씨랑 데이트를 하고 돌아오는 헬기에서 보여주는 그런 물병 장난 같은 거는 관희 씨가 가진 그런 장난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하정 씨에게 약 먹으라고 물을 준단 말이야. 근데 그 과정에서도 상대가 줘 됐어 안 먹어 할 때 그때 준다고. 그게 관희 씨가 그동안의 연애에서 했던 그런 장난이고 그런 장난을 또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엄마 같은 사람이 결국 관희 씨가 바라는 모든 걸 갖춘 사람이란 말이지. 하정 씨에게 분명히 이성적인 호감은 다고 봐요. 그냥 해준 말은 아닌 것 같아. 관희 씨는 여러 사람을 한 번에 알아보거나 원래는 그런 사람이 못 되잖아요. 여기서 같은 방에서 자는 것조차 안 되는 걸 보면 알잖아. 관희 씨는 그런 게 안 되는 사람이거든.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런 주변머리라고 해야 될까? 여러 사람이 아니면 여러 사람 마음이 이렇게 막 절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이게 여기 와가지고 일종의 폭주같이 돼버렸는데 관희 씨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정 씨와 혜선 씨 사이에서 혜선 씨가 괜찮아졌을 때는 하정 씨는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하정이 자기한테 화냈다고 바로 감정이 식나요? 사랑했다는데. 아니 하정에게 식은 게 아니라니까? 정확히는 하정에게 식은 게 먼저가 아니라 혜선에게 다시 사랑이 불타올랐던 게 문제야.
먼저예요. 그리고 다시 불타오른 상황에서 하정과 거리를 뒀던 거지. 해선으로 결정되는 그 시점, 그리고 예제제를 통해서 해선 눈치 보면서, 그리고 하빈의 그런 압박으로 예제제라고 하면서 하정에게는 뭐 굉장히 큰 갈굼을 당했지. 관희 씨는 뭐 오늘 1등 하신 분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러면서 다른 데서 자겠다. 어제 있었던 방, 민지랑 어제 있었던 방이죠. 여기만 이렇게 산책하면서 돌아다녔지.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솔로 지옥이니까. 이 둘은 6일 만에 왔대요. 거의 이제 시작과 끝을 이 둘이 함께 한 거지. 첫날 핫헙이죠. 그 핫헙이라고 그러지. 그 둘이 거기에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거든. 그래서 관희 씨가 처음에 저희가 먹었던 음식과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었다. 시작과 끝을 함께한 혜선 씨지. 그러니까 이런 서사가 있는데 관희 씨가 다른 사람을 선택하기는 어려워요. 관희 씨가 순간순간 그 감정에 빠지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들은 나오는데 그렇다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래서 민지와의 관계에서 민지에게 어떤 진실을 확실하게 전하거나 그러긴 어려워. 그래서 민지가 차라리 진석이랑 잘 되건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나를 안 좋아해서 내가 선택지가 없어지는 게 관희 입장에서는 편해. 그래서 하정 씨가 하빈 씨든 처음에 민규 씨든 그런 사람하고 나를 저울질하고 있구나.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 왜냐면 내 마음은 혜선에게 지금 다시 올라갔거든. 그게 관희식 속어법이에요. 그렇게 또 챙겨주면서 두 사람은 또 대화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초록색 옷으로 또 세팅이 돼 있죠. 이때 민지가 이 옷 입지 말라 그랬거든. 관희도 민지한테 뭐 곰돌이 목걸이 하지 마. 그리고 진석 씨랑 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기는 정작 같은 옷 입지 마라고 한 거 입었어. 입었고 심지어 이게 그냥 청국도 올때 그냥 이 옷을 발견한 것도 아니고 입지 마 하고 그 말 듣고 혜선 씨 방에 가가지고 옷 얘기까지도 심지어 하고 그리고 그 옷 입은 상태로 왔어. 그러면 혜선 씨랑 오기 전에 관희 씨 머릿속에는 혜선과는 이미 어느 정도 다시 마음이 커지겠구나라고 생각을 본인도 본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혜선 씨의 텐션이 오랜만에 들어도 새롭다. 근데 혜선 씨는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관희 씨가 너와의 텐션이 부담스러웠다는 얘기를 들은 걸 기억하고 있단 말이야. 혜선 씨는 그런 거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관희 씨랑 여기 청국도 올 때도 뭐라고 그랬어. 핫톱에서 했던 너의 말들 난 다 기억하고 있어라고 하잖아.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관희를 기다리고 그 나름 지켜봤단 말이지. 그 중에서 원익 씨가 직업이 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니까 알아보고 싶긴 했겠죠. 그래서 근데 알아보니까 뭐 내가 기대했던 그런 뭐 조건의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역시 뭐 관이가 여러모로 괜찮네라고 물론 생각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어쨌건 혜선 씨는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있어. 맞장구 꼭 안 쳐줘도 돼. 무슨 말이냐면 내가 텐션 높지 하지만 네가 부담 가질 필요는 없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관희 씨는 여기서 다시 원익 씨랑 다시 가고 싶진 않았어. 그 하정이랑 있을 때는 민규 그리고 하빈 이렇게 계속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아니라고 말하길 바래.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혜선 씨랑 방에서 마지막에 물어보거든. 한 번 더 물어보거든요. 원익 씨랑 간 거를 후회하지 않냐는 식으로 물어봐. 다시 간다고 해도 원익 씨랑 갈 거냐. 그 말에 혜선 씨가 갈 거라고 해. 별로 망설이지 않고 그냥 갈 거라고 하거든. 그래서 관희 씨는 혜선이 나를 그냥 안 고를 수도 있겠다. 사람들도 계속 원익 바라기라고 하고 그러니까 나는 혜선이랑 있을 때 혜선이 1순위였어. 그리고 혜선을 선택해야지 라고까지 거의 결정을 했었는데 근데 잠깐 사이에 지금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원익 바라기래. 관희 씨는 그런 거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약간 나는 원익바락인데 사람들이 이제 너랑 저 엄마는 종이 달라. 혜선은 원익바락이야. 너를 바라볼 리가 없어. 네 엄마 역할을 해줄 수가 없어. 그렇게 하니까 지금 관희 씨는 두려운 거지. 내 마음이 물론 어느 정도 가야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를 신뢰해주고 나만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서 원익 씨를 다시 물어봅니다. 원익 씨는 대화를 진짜 많이 하는데 무슨 대화를 했는지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혜선 씨가 되게 뭐랄까 좀 똑똑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혜선 씨가 원익 씨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졌거든? 그래도 원익 씨를 그렇게 대놓고 매력 없다, 나쁘다, 아니면 별로다 얘기 안 해. 그게 관희 씨에게 나는 원익 씨 남자로도 안 보여. 원익 씨 완전 별로야. 라고 얘기하면 관희 씨가 좋아할 걸 혜선 씨가 알거든요? 얘기 안 하더라고. 그게 이 컨텐츠에 내가 원익 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남기지 않겠다라고 확실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예의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본인의 브랜드일 수도 있겠지. 본인의 어떤 이미지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명한 거야. 제가 보기엔 관희만큼 혜선이는 관 쪽이를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혜선 입장에서 관희에 대한 마음 해석도 부탁드려요. 입장에서 근데 혜선 씨가 생각보다 어떤 그런 속내를 엄청나게 드러내진 않아요. 굳이 말하자면 얘 제재에서 상처를 받긴 했어. 그래서 대면 보고 그거를 관희 씨가 캐치하고 너 서운하지? 라고 와서 물어보고 그제서야 뾰루퉁 정도로 보정한단 말이야. 그런 거를 보면 혜선 씨가 관희 씨에 대해서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긴 좀 어려워. 어느 정도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에 상처받고 관희 씨가 너 서운하지?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자는 척하는 사람은 내가 못 깨운다고 하잖아. 비유적으로. 혜선 씨가
그냥 이게 진심이 아니었고 관희 씨에 대해서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면 관희 씨의 예제제에 뭐 서운함을 관희 씨가 느낄 정도로 간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대놓고 그렇게 표현을 하건. 근데 자기도 참으려고 하는데 참지 못하고 새어나온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그래도 혜선 씨가 관희 씨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관심이나 진심은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관희 씨를 봤을 때 이런 걸 보면 혜선 씨가 그리고 꽤 모성이 큰 사람 같아 보이거든요. 그게 어떤 타인에 대한 배려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관희를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럽게 생각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모성이 강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좀 빨리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관희를 놓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처음에는 그냥 멋있는 10살 많으니까 멋있는 아저씨? 멋있는 오빠? 그랬다가 이제 점점 같이 지내고 이러면서 그런 뭐 좋게 말해서 소년미를 발견하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사람이 아이 같기도 하고 어른 같기도 하니까 더 놓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 그래서 원익 씨 되게 호감이야. 호감이고 좋고 대화도 잘하고 배려심도 좋고 되게 다정하고 좋은데, 이런 말들, 그러니까 혜선 씨가 이런 말 들으면 관희 씨가 조금 오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할 거야. 왜냐면 방금 내가 기억이 없어라는 말에 입꼬리 올라가는 거, 그런 거 혜선 씨가 캐치를 하거든요. 관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뭘 원하는지를 알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방송에서 보여지는 원익에 대한 평가를 신경 써주는 거지. 실은 모성 본능이라고 하잖아요. 그 모성을 정확히 보여준 영화가 뭐가 있어. 저는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에일리언이거든요. 에일리언이 그 결국 어떤 모성에 대한 상징을 많이 담고 있는 영화잖아요. 거기서 특히나 이제 2인가? 2였던 것 같다. 2에서 시고니 유버가 한 소녀를 지키기 위해서 여왕 에일리언하고 싸워. 결국 엄마들끼리의 싸움이거든. 근데 시고니 유버가 자기 친딸이 아니야. 하지만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거든. 그러니까 이 모성이라는 게 꼭 여성에게만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엄마에만 드러나는 것도 아니지. 관이가 허세가 없지. 아, 그치. 허세가 없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뭐 소년미라면 소년미인 거고, 그리고 내 앞에서 어떤 주눅 들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혜선 씨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혜선 씨는 원익 씨랑 있을 때는 나답지는 못한 것 같다. 원익을 까지 않으면서 나는 원익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관이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택한 거죠. 혜선 씨는. 이런 것들이 노련하다면 노련한 거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인성이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런 선택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굉장히 노련한 게 결국은 성숙한 거랑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조건적인 착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 하지만 착한 게 무엇인지 알고 시야가 넓은 사람이다 라고는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나이대에 비해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인 거지. 근데 내가 이제 원익 씨랑 대화하고 바로 이제 관이랑 대화를 했더니 그 순간에 느낌이 왔다. 그래서 나는 오빠랑 있을 때 제일 나답다. 그러니까 결국 원익은 기억에도 없고 나답지 않은 뭔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는 내가 아닌 그냥 뭔가 꾸며진 모습으로 원익을 만난 거다 라는 얘기로 지금 관이에게 얘기를 하는 거지. 너랑, 그리고 이게 이중적으로 관이에게 어필을 하게 되는 건데, 하나는 원익과 있을 때는 나는 꾸며진 모습의 존재야 라는 얘기고, 관이 너와 만날 땐 나는 솔직한 나다. 관이가 가진 기본적으로 어떤 의심 부분을 제거해주는 또 효과도 있는 거죠. 지금 그걸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한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두 가지 효과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꾸미지 않고 있다. 훨씬 나답다. 이런 것들이 이제 관희 씨가 되게 좋아하는 포인트잖아요. 솔직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나만 바라봐주는 그런 것. 그래서 그 소파에서 대화한 순간 그때 이미 결정했다. 그래서 나는 오빠가 청국도를 누구랑 갔다 와도 변함이 없을 거여서, 그게 이제 혜선 씨의 생각이지. 근데 변함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예제제 이러면서 규리까지 끼워 놓으니까 사정이 어이없는 것도 어이없는 거지만, 그때 혜선 씨도 굉장히 어이없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혜선 씨가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거지. 여기 만약에 나왔죠. 내가 만약에 하정 씨랑 민지 씨랑 청국도에 갔어도, 근데 이제 나는 변함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날 만약에 하정이나 민지랑 청국도에 온 게 뭐 전지훈련 가고 훈련하느라고 못 만나는 거랑 상관없잖아. 이 만약에는 그냥 그 상대의 마음을 시험해보고 싶은 거지. 지고지순한 확실한 나만 바라봐주는 그런 사랑을 원하고, 그리고 내가 조건이 없어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줄 수 있는지, 그게 관희 씨가 생각하는 어떤 바람이잖아요. 욕망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약에를 자꾸 물어보는 거지. 관희 씨가 모든 사람이 솔직하게 대답을 해준다면 그걸 물어보고 싶을 거야. 만약에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정말 영원히 사랑해 줄 수 있고 진심으로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물어보고 싶을 거야. 근데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다 그렇다고 하지. 관희 마음 먹고 싶으면 다 그렇다고 하지. 관희는 그런 말을 들어도 제대로 그 사람을 그대로 믿진 못하지. 그때는 이제 규리가 끼어들면서 혜선 씨 입장에서는 실은 좀 어이없고 상처지. 아니 나랑 실컷 뭐 그 처음에 핫톱 거기에서 뭐 결국은 우린 돌고 돌아서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실컷 얘기해놓고 갑자기 한 번 대화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랑 내가 똑같은 33%에 놓여있다는 게 그게 어이없잖아. 나는 그렇게 이 사람이랑 교류도 있었고, 그래 하정이면 그래 그럴 수 있어. 차라리 한번 뭐 청도 갔다 오고 해서 망설여진다는 생각 들 수 있는데, 한 번 대화도 해보지 않았고 그냥 앉아서 쳐다도 보고 있지 않은 규리가 나랑 지금
지금 네 마음속에서 똑같아? 혜선 씨 입장에서 생각해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아마 혜선 씨도 굉장히 상처를 받았을 거야.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역시나 날 안 뽑길 바랬대. 근데 이 안 뽑길 바랬던 이유 중에는 방금 질문하고도 연결돼. 원익 얘기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이 네가 원익 바라기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속어돼서 내 선택은 심플해지길 바래. 그게 관이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게 복잡한 상황을 더 이상 만들고 싶지. 애초에 막 이성관계를 복잡하게 갖고 막 여사친들 만나면서 누군가랑은 약간 썸 비슷하게 만나고 뭐 누군가랑은 뭐 그렇게 안 된다고. 관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솔로 지옥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라고. 자기가 지금 이 룰에 의해서 이 솔로 지옥이라는 시합을 열심히 뛰고는 있는데 그게 지금 본인이 해왔던 그동안 살아왔던 거랑 많이 다른 거지. 그래서 혜선 씨는 이제 뭐가 복잡하냐라고 하는데 지금 관희 씨는 여기서 그 비유를 그렇게 해. 네가 원익 씨랑 갔다 오고 나를 피하는 순간부터 관희 씨는 혜선으로 거의 결정을 할 머릿속으로는 생각했는데 관희가 지가 원익이든 하빈이든 갔다 와 그랬거든. 이게 허세라면 허세고 네가 그렇게 갔다 와도 나는 너밖에 없어 라고 그 상황에서는 본인은 생각했지. 근데 정작 가면은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나? 그 소년 관이는 그런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신경 쓰는 그 아이가 내면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벌써 거기에서 혜선이 벌써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데 사람들이 또 심지어 원익바락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를 피하는 순간 너랑 멀어지겠거니 생각을 했대. 근데 그 원익이랑 갔다 오고 피하고 그 와중에는 관이가 예제제로 시작되는 그 빡침이 존재했어. 혜선은 혜선대로 그때 빡쳐 있었거든. 그거를 관이한테 티를 내지 않고 관망하는 자세를 취한 거지. 왜냐면 자기 마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솔로주기라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머릿속으로는 겁나 빡쳐. 하지만 조금 스스로 인내하면서 지켜본 거야. 그거를 두 사람이서 대화를 하면서 뾰루퉁 정도 단어로 풀었던 거고. 관이 정도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선택해도 되는데 왜 저렇게 체크하고 확인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관이 정도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는 거야. 이게 관이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랑 비교해봐. 관희 씨는 그 운동선수로서 스펙이 좋은 거죠. 반대로 다른 직업, 예를 들어서 뭐 의사야. 어린 나이에 의사가 됐어. 그런 사람들도 비슷한 고민을 해요. 내가 의사가 아니어도 이 사람이 날 사랑할까? 내가 농구선수가 아니어도 이 사람이 나의 어떤 활약을 몰라도 이 사람이 날 과연 사랑할까? 그 두려움이 있다고. 나 정도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심이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근데 관이가 그런 면이 강한 거지. 관이가 농구에서 가드 역할을 오래 해서인지 직접 슈팅을 부담스러워. 아 그래요? 아니 그 처음에 관희 씨 처음 등장할 때는 정대만이라며. 정대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슈팅가드라며. 슈팅가드. 포인트가드야? 송태섭이야? 농구를 슬램덩크로 배워가지고. 아 송태섭이군요. 송태섭. 아 정대만인 줄 알았네. 관이는 여전히 소년 같잖아요. 근데 소년 관이는 농구 선수가 아니었잖아. 그러면 관이는 그 내 안에 소년이 사랑받기를 바라는데 이 아이는 농구 선수가 아니야. 그런데 이 여성은 예를 들어서 관이가 누군가를 왔는데 이 여성은 화려한 퍼포먼스를 하는 그 농구 선수로서의 나를 사랑해? 그러면 그 소년이 소외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이는 그 내 안에 소년이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게 결국 내 장난을 다 받아주고 그리고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는 그런 엄마 같은 사람을 찾는 쪽으로 그 욕망이 흘러갈 것 같아. 근데 그릭님 말씀은 참 통찰이 있는 말이네요. 어쨌건 그 사람의 스펙도 스스로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거고 그것도 그 사람의 인생의 일부인데, 우리도 뭐 나는 솔로나 이렇게 저도 이제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거나 이럴 때 그 사람의 어떤 직업을 배제하고 판단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외모는 저는 배제해요. 왜냐면 나는 애초에 외모를 그렇게 막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직업을 배제하진 않지. 왜냐면 그 사람의 직업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증명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물론 요소들이 있지만. 그래서 민지가 나에게 먼저 얘기하자고 먼저 다가왔다. 이때도 이 얘기를 했었네. 마지막 회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 했다가 혜선 씨한테 또 한 소리 듣잖아. 내가 먼저 다가가는 성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와서 이렇게 해주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규리가 이제 민우한테 너 관이과구나 그 말도 하고. 소년 같은 엄마 같은 이성을 원하는 관이의 결핍은 아마도 관이 씨는 기본적으로 회피형 애착일 가능성이 높고, 회피형 애착은 자기 감정 같은 거를 억압시키고 스스로가 그냥 멋있는 농구 선수라는 이상형을 만들어 놓고 그 이상형이 나라고 믿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다면 억압되고 소외된 그 소년이 굉장히 외로운 내면에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가 될 수 있겠죠. 그게 나한테도 궁금증에서 호감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것도 실은 살짝 혜선 씨를 탓하는 말이기도 하죠. 혜선 씨는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하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없이 뒤에서 민지 얘기했을 때 혜선 씨가 이렇게 비난을 했다면 뭐 그것도 솔직히 이해할 만하죠. 근데 여기서는 혜선 씨가 비슷한 얘기에서도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 그래 뭐 민지가 다가오고 이랬으면 뭐 호감을 네가 느낄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혜선 씨 머릿속에서는 핫tub에서 서로가 다른 사람을 바라봐도 결국 우리는 서로가 만날 거야. 어느 정도 약간 물론 언약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서로가 확신을 준 말을 혜선 씨는 기억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말 들으면 솔직히 혜선 씨 입장에서는 빡치긴 해. 빡치긴 한데 그래도 그런 거 전혀 티내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이런단 말이지. 그 상황에서는 너도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 은근슬쩍 혜선 씨를 살짝 탓하는 거지. 네가 원익 씨랑 갔잖아. 네가 원익 씨랑 가가지고 다 일어난 일이야. 네가 나에게 덜 다가와서 일어난 일이야. 조금 핑계. 이거는 관희 씨의 나쁜 버릇이죠. 관희 씨는 장단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하정 씨에게도 하정 씨 핑계를 자꾸 대거든. 근데 마지막 화에서는 명확하게 사랑했었다, 뭐 좋아했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어쨌건 관희 씨는 좀 혼나기 싫어하는 아이 같은 모습도 가지고 있지. 주변마저도 이제 네가 원익 바라기로 있는 이미지여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관희 씨가 하고 있는 이 맥락에 흐르고 있는 정서를 보면 내가 그동안 헷갈렸던 거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 내가 이렇게 원익 씨 바라기여가지고 내가 그래서 민지가 좋아졌어가 아니라 민지의 마음도 그래서 호감이 됐던 거고 네가 그땐 나를 안 고르고 원익을 골랐고 원익 바라기로 돼 있는 이미지여서 내가 그렇게 이렇게 돌아간 거야 라고 지금 해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혼나기 싫어하는 마음이 좀 세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자기를 혼내는 것 같으면 상대 탓을 하지. 한 3살짜리 아이들이 시작하는 거짓말이죠. 뭐 거짓말 혹은 뭐 그런 표현법이지. 그 혼나기 싫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거나 혼내기 싫기 때문에 남 탓을 하는. 관희 씨는 어쨌건 정서에는 그런 해명이지만 그게 날 위한 그냥 선의의 거짓말이었구나. 그 선의의 거짓말은 게 뭐냐면 혜선이 관희를 마음에 두고 있고 관희에게 진심이다 라는 게 선의의 거짓말이었구나. 혜선은 그냥 뭐 원익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지금 나를 그렇게 진지하게 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는 거야. 근데 혜선 씨가 그 완전 아니라고. 원래 잘 말 끊고 말 안 하잖아 원래는. 근데 혜선 씨가 이거는 그냥 말 끊고 완전 아니라고. 그래서 너랑 청도 갔다 왔을 때 관희 씨는 여기서도 혜선 씨랑 청도로 갔다 오면 자기가 혜선에게 마음이 다시 1순위로. 그러니까 원래는 1순위의 정서인데 그거를 이제 외면하고 싶은 거잖아. 이 사람이 지금 내 엄마가 돼주길 바라지만 보니까 나는 티라노가 아닌데 얘는 티라노네? 엄마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마음은 엄마가 돼주길 바라지. 물론 뭐 실제로 이게 비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지. 혜선 씨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혜선 씨의 사랑을 받기는 한편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도 좀 꼬여 있고 이 사람이 나한테 그냥 나 듣기 좋으라고 그냥 한 말. 진실되지 않은 사람 이라는 생각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피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 피하고 싶었다는 결국 내가 너와 다시 청도에 오면 내 마음을 멈출 수는 없는 걸 나도 알고 있다. 내가 너와 청도에 오면 주변에서 아무리 그런 뭐 네가 원익 아니라고 했어도 나에게 배려하는 너의 모습을 보면 나는 너를 다시 엄마라고 여기고 싶어질 것이다. 자꾸 내가 엄마 라이팅을 하고 있네. 그게 관희 씨의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혜선 씨도 그런 부분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왜 네가 계속 신경이 쓰이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혜선 씨는 그냥 내가 제일 귀여우니까 그렇지라고. 그게 네가 신경 쓰인다는 게 관희식 고백이야. 그리고 이게 네가 제일 신경 쓰여라는 건 너는 특별해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신경 쓰여는 거슬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너도 내가 조금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라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관희의 신경 쓰여는 실은 관희는 순간순간에 충실하기 때문에 누가 계속 신경이 쓰이고 있다는 건 그건 굉장히 큰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의 관희는 혜선과 데이트하면 혜선이 1등, 민지랑 데이트하면 민지가 1등. 그런데 계속 신경 쓰인다는 건 뭐야? 민지랑 데이트할 때도 혜선이 마음속에 있어. 이거는 슈레딩거의 관인데 지금 이게 혜선이 계속 일정 부분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슈레딩거의 관이 입장에서 이걸 보면 이게 굉장히 큰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계속 신경이 쓰여? 근데 안 보고 싶어. 근데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 왜냐면 지금 혜선은 원익바라기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있거든. 그래서 안 만나고 싶거든 이런 말에 당황해. 그날 이후로 안 보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신경이 쓰여.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람이었다면 뭐 원익바라기다? 예를 들어서 하정 씨도 그렇게 정리가 됐잖아요. 하정 씨도 민규랑 나 사이를 저울질하고 있다? 아니면 뭐 하빈과 좀 관별의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단 말이야. 물론 그게 100% 이유는 아니었죠. 근데 혜선은 그런 원익바라기라는 가짜 뉴스가 들어와도 혜선은 계속 신경이 쓰이는 존재야. 그래서 그 나를 왜 사랑해주지 않아?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내 엄마 해준다더니 딴 데 가서 엄마 해주는 거 아니야? 너무 비유가 너무 좀 거지 같지만 어쨌건 나를 그렇게 사랑해준다더니 원익바라기였어? 네가 미워. 너 안 보고 싶거든? 그래도 나는 항상 네 생각이 나네 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이의 복잡한 마음 같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관이스러운 지금 고백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이 씨를 판단하려면 착한데 개구지고 철없는
보수적인 초등학생을 생각하면 행동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원망하잖아. 네가 원익이 아니랑 나랑 갔으면 너한테 결정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이게 지금 한편으로는 관희 씨는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했고 항상 나는 너를 생각했는데 넌 어떻게 원익이랑 갔어? 그걸 지금 말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농구 선수답게 계약서 도장 찍으려다가 도장 잠깐 가지러 간 사이에 그렇게 된 것 같다. 그 말은 혜선과 거의 이제 1순위로 끝날 뻔했는데 네가 원익이랑 갔다. 이것도 지금 실은 좀 핑계지. 왜냐면 자기가 자기 입으로 갔다 오라고 해놓고 그래서 이제 혜선 씨는 이제 거기까지는 내가 생각 못했던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근데 혜선 씨도 여기 나온 이상 아무리 관희 씨가 좋아도 궁금하지. 특히나 이제 원익 씨는 뭔가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면 확인하고 싶지 내 눈으로. 그러면서 내가 단순하니까 혜선 씨가 화법이 어떻게 보면 좀 노련한 건데 여기서 나오는 말이 야 네가 갔다 오라며 야 네가 네 입으로 갔다 오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왜 난리냐? 라고 말하는 컨텐츠예요. 혜선 씨의 지금 말은. 근데 지금 내가 한 말이 어떻게 포장이 되냐면 내가 단순하니까 일단 나를 낮추고 그 다음에 내가 단순해서 네 말을 고지고대로 들었네 라고 하면 이게 이 말로만 그냥 얼핏 들으면 혜선이 지금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것 같네? 라고 하지만 그 안에 뭐가 들었어? 야 네가 가래매 말을 지금 내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실수를 했네 잘못했네? 란 말이야. 근데 이 내용은 내가 단순해서 로 간단 말이죠. 그래 뭐 자기 입으로 청도 나랑 같이 안 갈 거라 했으니까 그냥 골랐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네 입으로 했잖아. 그래서 나는 네가 그냥 넘어가 줄 줄 알았어. 그 말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단순하니까. 혜선 씨 안 단순하잖아요. 혜선 씨가 뭔가 이렇게 뭐 나 왜 좋아? 잘생겨서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을 할 뿐이지 단순한 사람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자기를 그냥 낮출 거 낮추면서 실은 이게 실은 말을 하기에 따라서는 되게 공격적인 문장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이 나 안 고를 줄 알았으니까 원익 씨한테 간 것까지는 참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기가 말했으니까 참을 수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순간에 그러니까 혜선 씨는 사람들이 이러면서 사람들이 너 완전 내 얘기 꺼내는 사람 없었다. 근데 혜선 씨 입장에서는 이 말은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말이고 화가 날 수도 있는 말이야. 아니 내가 한 말은 너는 왜 모르고 그 다른 사람들 얘기만 귀 기울여? 걔네들이 나에 대해서 뭘 하는데? 라고 화낼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또 차분하게 설명하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관희 씨가 네가 원익 씨랑 간 게 잘못이야 라고 했지만 혜선 씨가 일단 그거는 제외시켰지. 간접적으로 전달하는데 성공을 했고 이제 남은 건 주변 사람들의 그런 평판이란 말이야. 그 평판 부분이 내가 이야기를 안 했어. 근데 이제 관희 씨는 이제 그게 좀 속상한 거야. 둘 중에 하나도 아니고 다 원익이라고 하니까 그냥 다 원익이던데? 라고 한 상태에서 민지 씨까지 다가오니까 그렇게까지 상황을 만든 네가 좀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너를 선택하고 싶었는데 너 때문에 내가 방황하게 됐다. 너 왜 원익 선택했어? 혜선이가 네가 원익 선택하라며. 아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건 뭐 혜선 씨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혜선 씨는 그게 단단히 삐졌다 아니냐. 그래서 내가 민지랑 갔다 왔으니까 그렇게 된 상황이다 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 몰라도 너한테는 얘기를 좀 안 하고 싶은 관희 씨가 이제 조금 센 척을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혜선 씨가 이미지를 떠올려요.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좀 활달하고 표현도 많이 하고 약간 반응도 좋고 이런 편이잖아. 그러면서 근데 막상 내가 진짜 해야 될 때나 그러면 갑자기 수줍음을 타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좀 포장이긴 했어. 그러니까 혜선 씨가 관희 씨를 수줍어해서 거리를 둔 건 아니고 예제제로 상처를 받아서 거기서 혜선 씨는 나름대로 삐져 있던 건 사실이야. 아 관희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짜증나는 인간이네? 혹은 뭐 찌질한 인간이네? 근데 또 이렇게 또 하다 보면 미워할 순 없네? 그러면서 스스로 마음이 어느 쪽으로 결정되는지를 관찰하면서 한 발 물러서 있던 거긴 하지. 달리기 할 때도 그때 옆에 있는 거 알았는데 괜히 그냥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수줍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혜선 씨가 수줍어서 관희 씨에게 어떤 표현을 못하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렇다기보다는 관희 씨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이야. 근데 관희 씨는 그 부분을 아마 캐치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못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내가 자꾸 오빠를 피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관희 씨는 피한 이유가 뭐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너 피했잖아. 피한 이유가 뭐야? 그 말을 그냥 너 피했잖아라고 규정하는 그 말조차 생략하고 그냥 이유를 바로 물어버리는 거지. 근데 혜선 씨는 이게 그냥 부끄럽잖아 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처음에 피했던 이유는 그 관희에 대해서 분명히 어느 정도 짜증이 나 있었기 때문이지. 지쳐있기도 했었고 다른 사람도 알아보긴 해야 되고 관희에 대해서는 지쳐있기 때문에 관희를 다른 데이트 나와서 피한 적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우리가 모든 장면을 다 시청하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피했는지 이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관희 씨가 서운하냐라고 물어봤던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혜선 씨는 분명히 내가 진심으로 이게 대했고 이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까지 솔직하게 말했고 이 사람과 마음이 통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예제제 규리는 관희를 전혀 이성적으로 보고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이상한 인간으로 취급하고 있단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관이를 좋게 보는 혜선 씨 입장에서는 규리의 그런 관점은 조금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부분이지.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저런 취급을 받는다는 건 되게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 남자는 저 여자와 나를 33%로 똑같이 보고 있어. 이건 혜선 씨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실은 혜선 씨는 관희 씨와 좀 처음보다는 좀 거리를 뒀었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또 배려를 하고 뭐 고기 구울 때는 이렇게 먹여주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쨌건 마음이 이제 그렇게 상했으니까 조금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시점이 있었겠지. 완전히 끝이다고는 아니었어도. 근데 그거를 부끄럽잖아라고 하는 거는 혜선 씨가 구구절절 내가 그때 뭐 삐졌었고 네가 그때 야 너 그랬으면 되냐? 라고 하는 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야. 여기서 혜선 씨가 진짜 좋게 말하려고 애쓴 거거든. 저 부끄러워서 저랬다는 거는 얘도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도 고기 이렇게 싸가지고 주고 그랬어. 그렇게 물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는 뭐 모르죠.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부끄러워서 저렇게 눈을 못 쳐다보고 피했던 거는 아니다. 그거는 아닌 건 알고 있다. 하지만 저렇게 혜선 씨가 포장을 하는 건 구구절절 서운했던 거를 얘기하기에는 내가 그건 내 몫이고 너랑 잘 해보기 위해서 나의 서운함을 굳이 너와 공유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거겠죠. 혜선 씨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실은 물론 이 말 자체가 진실되지 않았다. 하지만 혜선 씨는 성숙한 대응을 선택했다에 가깝죠. 근데 이제 갔다 왔으면 뭐 어떻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할 수도 있는데, 갔다 와서 피하는 거 면 난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러니까 여기서 혜선 씨는 그 상황에서는 관희 씨에게 어쨌건 마음이 상해 있는 부분이 있었을 거야. 말 걸어달라는 거지래. 근데 이제 관희는 그 부분에서는 지금 조금 납득이 안 되나 봐요. 네가 피하는데 뭔가 괜히 먼저 말을 걸어줬으면 좋겠고 그랬던 것 같다. 근데 그런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예제제라고 했어도 그래도 나를 특별하게 여길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길 바래. 그러면서도 그래도 매번 잘 눈치채서 말을 걸어주던데? 라고 하면서 뭘로 마무리됐어? 지금 얘기가 어떻게 흘러갔어? 우쭈쭈로 가잖아. 그냥 내가 아까도 처음에도 내가 단순해서 네 말을 고지고대로 들었네? 하지만 네가 이렇게 말했잖아는 거 그 안에다가 넣어서 말했고, 여기서도 내가 부끄러워서 해야 될 일을 못했네? 그래도 네가 나한테 눈치채서 매번 말을 잘 걸어줬던데? 네가 그래도 잘하던데? 우쭈쭈 칭찬으로 이어지지. 내가 부족해서 부끄러워서. 하지만 너는 잘했잖아. 네 덕에 그래 잘했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혜선 씨가 관희 씨를, 이 씬이 청국도를 꼭 혜선 씨랑 갔다 왔기 때문에 청국도를 갔다 와서 그냥 다시 1순위로 올라갔냐? 그건 아닌 것 같아. 혜선 씨가 확실하게 뭔가 관희 씨가 느끼기에 가장 재밌는 대상은 아니어도 가장 저버릴 수 없는 대상인 건 확실한 것 같아. 그러니까 관희 씨가 이제 밥 먹다가 입안에 가시가 하나 박힌 것처럼 이제 계속 신경이 쓰인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항상 슈레딩거의 관이지만 혜선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도 혜선은 마음속에 있어. 근데 하정과 민지라면 하정과 데이트할 때는 하정만 생각나고 민지랑 데이트할 때는 민지만 생각났을 거야. 물론 하정과 민지는 시간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죠. 하정이 1순위였을 때는 민지가 없었고, 민지가 1순위일 때는 하정은 아예 이제 관이 그 관점에서는 배제된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만약 두 사람이 동시에 있었다고 해도 그렇게 됐을 건데, 혜선은 다르지. 민지랑 데이트할 때도 혜선은 생각나. 누구랑 데이트해도 혜선은 생각나. 혜선과 데이트할 때는 다른 사람이 생각이 잘 안 나. 이제 그게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신경이 쓰인다는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게 야속하다. 누구를 야속하다고 하겠어. 스스로 뭐 어쨌건. 근데 오빠가 나보다 좀 오빠잖아. 근데 그래서 내가 매력을 느끼거나 내가 잘해주고 싶은 사람은 내가 약간 챙겨주려고 그러고, 관이는 혜선한테는 차분하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하고, 민지한테는 귀엽고 애교 많고 눈 큰 게 이상형이라고 해요. 근데 그 민지에게 말했던 귀엽고 애교 많고 눈 큰 것은 혜선도 어느 정도 그렇잖아. 근데 차분하고 배울 점이 많으면서 귀엽고 애교 많고 눈 큰 게 이상형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모듈처럼 그 순간순간 떠오르는 걸 이렇게 블록처럼 꺼내서 말을 하는 게 아닐까? 거기에 몇 가지가 또 더 있을 수도 있지. 장난이 잘 재밌게 할 수 있는 사람, 하정이한테도 이상형이 너 같은 사람. 그래서 하정 씨한테는 심지어 그 말도 했어. 나에 대해서 알아보고 와서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형을 지금 뭐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냐는 식으로도 말했어. 그 연태고량 주먹으면. 하빈, 하정, 청국도 보니까 관이가 솔직하고 멋있는 척 안 하면은 멋있더라. 하빈에 비해. 하빈 씨가 확실히 그런 게 있죠. 멋있는 척하는 약간 복학생 오빠 같은 느낌.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복학생 오빠는 어른 같아 보여서 좀 그 사람이 멋있어 볼 수 있는 신입생들의 어떤 그런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죠. 갑자기 어느 날 막 그 수업 중에 그 대학 수업 중에 그 들어와서 기타로 노래 한 곡을 딱 치고 우수에 젖은 눈으로 돌아서 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딱 그런 그 시대 감성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러면 약간 그런 취업 준비를 하는 뭐 25, 6 그런 동기들은 쟤 뭐야 또 시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신입생들은 저 오빠 뭐야 신기하다 신비롭다 약간 그런 약간 말투가 좀 그런 게 좀 있어. 그러니까 뭐 실제로 뭐 하빈 씨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 약간 뭔가 콘텐츠는 없는데 굉장히 멋있게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정 씨가 보기에는 조금 유치해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 말, 너는 항상 신경 쓰이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나를 감동시키는 게 있긴 있어. 이게 관이가 절대 혜선 씨를 저버릴 수 없는 이유지. 관이는 혜선이 특별해. 민지는 뭐 이상형이라고 말한 것도 막 맞을 거고 설레는 것도 맞는데 그 전에도 민지 같은 이상형은 있었어. 그러니까 외모를 떠나서. 발랄하고, 물론 민지 씨가 그런 발랄함이나 그런 자신감 면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죠. 끝판왕이잖아. 자신감이나 그리고 발랄함이나 이런 게.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상당히 어떤 기술적으로도 훌륭하고. 그런데 그거는 내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람의 연장선상에 있단 말이지. 근데 혜선 씨는 내가 만나왔던 사람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내가 바래왔던 사람이지. 내가 가장 친밀한 어떤 그 지금 이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엄마 같은 존재의 그런 욕망을 채워주는 상대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감동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관희 씨는 뭐 혜선 씨를 원망한 것처럼 이 대화가 마치 흘러갔지만 실은 나 너랑 1등으로 하려고 했는데 너 왜 나를 저버렸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혜선 씨의 어떤 해명을 들으니까 너는 나를 감동시켜? 그리고 나는 너를 항상 신경 쓰고 있어? 그게 결국 너는 특별해? 나는 다른 사람이 있어도 난 네 생각을 해?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긴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민지 씨랑 있을 때는 또 민지 씨가 1순위로 올라가는 사람이긴 하다. 이렇다고 해서 이 장면이 있었다고 해서 100% 그러면 민지 씨가 배제된 겁니까? 그건 아니지. 상대가 관이라는 걸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관희 씨는 그렇다고 해도 언제든 민지가 1순위로 올라올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다. 이건 모르겠어요. 내가 어쩌면 관희 씨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민지 씨를 완전히 배제를 한 상황은 아니다 라고는 보여져요. 어쨌든 관희는 실시간 추적이 좀 필요한 사람이긴 해요. 뭐 올림픽대로 이런 느낌이지. 바로 실시간 교통 상황을 확인하지 않으면 얼마만큼 걸릴지 예측이 잘 안 되는 그런 도로 같다고 할까? 뭘 비유해야 될까? 어쨌건 실시간 추적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사람이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민지도 분명히 마음에서 크게 들어와 있긴 하거든. 그리고 민지를 거절하거나 상처 주고 싶지 않은 것도 맞아. 근데 혜선을 상처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은 더 큰 거지. 근데 이건 혜선의 말이 맞죠. 오빠에게 달렸다. 관이에게 달렸지 뭐 누구한테 달렸겠어 이게. 이제 여기 스파 씬이 나옵니다. 여기 향 좋다 이러면서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좁으니까 지 혼자 들어간다고. 근데 여기서도 혜선 씨의 반응은 나 여기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냥 받아주고 그냥 슬쩍 넘어가죠. 누군가는 여기에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 왜 그렇게 말해 하면서 뭐 싸울 수도 있겠지. 근데 물론 그런 사람은 여기 출연자에는 없지만 하정 씨라면 조금 더 공격적인 하지만 재밌는 그런 농담을 던졌겠지. 그럼 번갈아 가면서 할까? 너 잠깐 서 있어 나부터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관이가 이제 아예 뜨겁긴 하네 이러면서 그 온도가 뜨거운 거를 캐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혜선 씨는 따뜻하다고 하고 관희 씨가 이제 워낙 기니까 좀 좁지. 관희 씨가 이제 뜨겁다고 하면서 실은 뜨겁다고 하니까 지금 혜선 씨가 여기서 이제 물을 뜨겁게 느낄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야. 혜선 씨가 이걸 배려해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물 쪽에 그냥 자연스럽게 본인이 그냥 앉는 것도 혜선 씨가 가진 어떤 생각 같아. 그냥 이 사람의 태도가 묻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배치가 된 경우는 있지만 그냥 계속 물을 이렇게 뿌려준다고요.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장미 좀 더 붙여달래. 관희 씨가 이제 그 자리 좀 뜨겁지 않냐. 근데 혜선 씨는 괜찮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뜨거운데?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뜨겁다고 한들 뭐 자리를 바꾸진 않을 거 아니야. 뭐 뜨겁다고 하면은 물을 낮추겠지. 끼얹어준다. 관희 씨는 챙김받고 싶은 사람이라는 걸 알겠는데 혜선 씨도 연인을 챙기면서 사랑을 주고 느끼는 사람일까요? 혜선님은 다 괜찮다고 하셔서 라는 사람 같긴 해요. 여기 솔로 지역 나와서 그런 걸 연기하고 있는 거라고 하기에는 디테일해. 그래서 혜선 씨는 원래 주변을 챙기는 사람이고 사랑을 주고 느끼는 사람일 가능성이 꽤 있죠. 무조건적으로 항상 주는 것만으로만 만족감을 느끼냐? 그건 아니겠지. 태어나면서 말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말을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걸로 시작을 했을 수도 있지. 근데 조금 더 잘하니까 더 나서서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더 쌓이고 말을 잘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본투비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훈련의 결과라고 해야 될까? 그런 구분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뭐 본투비의 차이가 조금은 있는 거지. 그게 지금의 결과를 차이가 나는 건 아닌 거고. 농구하려고 대구에서 서울로 상경했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버지 사업 때문에 다 같이 이사는 못하고 아 그렇구나. 관희 씨가 되게 어쨌건 열심히 할 수밖에 없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한 거에는 그런 또 부모님의 희생도 있겠다. 부모님에 대해서 애착도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외로운 시간도 많이 보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관희 씨는 이제 너 뜨거울까봐 하고 그렇게 이제 장미 가슴털을 점점 쌓이고 있네요. 너랑 마지막 청도를 이런 느낌으로 하니까 색다르다. 그냥 진짜 별거 아닌데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도 실은 그 사람의 성격들이 나오거든. 제가 17기에서 처음에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 보고 영수님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광수님은 자기는 방황이나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했어. 근데 두 사람이 앉아있는 자세는 반대인 거야. 영수님은 주변에
되게 미세한데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고, 광수님은 혹시라도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그런 찌그러진 자세라고 해야 될까? 그런 자세를 봐도 저 사람들이 메타인지가 안 되는구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지금 물론 이게 이제 사진이다 보니까 이걸로 이 사람들의 성격을 보면 100% 이렇다라고 하긴 그런데 그냥 하나의 가설로 세우는 거지. 관희 씨가 청소년기 때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스스로 개척하는 삶을 살았구나. 회피형이 될 수밖에 없긴 했겠네요. 왜냐면 감정적으로 슬프고 외롭고 이런 거를 스스로 억압하고 노력해가지고 가족의 그런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려고 애를 썼겠지. 관이는 운동 능력 부족으로 2군 선수 느낌이기까지 했어. 나를 위해 희생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2군에서 1군으로 올라온 나름 그런 성장 스토리가 있네요. 하여튼 관이 예전 인터뷰 찾아보니 아버지가 대구에서 서울로 일주일마다 왔다 갔다 했다고 고생하셨다고 얘기하던데 특별히 엄마에 대한 말은 없더라고요. 그래요? 좀 궁금하네. 즉건 우리가 첫 방 들어갔을 때 처음 그 추억이 이제 떠오르는. 근데 혜선 씨는 여기서는 이제 좀씩 불만을 드러내. 그 방에서 어제 너 민지랑 묵었잖아. 그래도 너랑 먹었던 게 그대로 있어가지고 어제 묵었다며 해놓고도 상대가 그래도 너랑 있었던 기억이 나. 그러니까 생각이 나지 하면서 또 그 말을 또 바로 또 맞춰주죠. 그러니까 이게 혜선 씨가 이런 선을 잘 지켜. 이 사람을 계속 찌르지 않고 한 번 찌르고 또 그래도 잘 안 찌르지만 그래서 관희 씨가 민지 씨랑 내일 얘기를 해봐야겠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전염됐죠? 만약에 내일 민지 씨가 딱 왔는데 만약 심쿵하게 나는 너랑 갔던 청도가 최고인 것 같고 여기 있는 6명 중에 1순위는 너고 실제로 비슷한 말을 했죠. 민지 씨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람들도 뭐 삼각관계네 이러면서 관이랑 혜선이랑 민지 삼각관계네 이러면서 주변의 평판을 또 신경 쓰는 사람이라고 혜선 씨는 또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관이 너의 선택은? 그러면 민지한테도 물어보겠지. 만약에 네가 1순위였으면 나를 뽑았어? 근데 민지였으면 뽑았지. 이거를 지금 관희 씨가 이거를 혜선 씨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서 만약에 또 질문으로 되니까 그래서 뭐 뽑을 거래. 그러니까 놀래. 뽑을 거래? 이러면서 그렇게까지 이프를 한다고? 청출어람이네? 그러면서 나보다 이프를 더 잘하네?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5픽, 전체 15위. 그랬구나. 그랬던 선수가 막 올스타에 올림픽까지 갔네요. 진짜 대단하네요. 뭔가 타고난 인류는 아니었구나. 팬들이 관이에 대해서 응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오랜 팬들 입장에서는 약간 감격스러움이 있겠다. 민지 얘기가 나를 뽑을 거래 입꼬리 올라가니까 혜선 씨는 입꼬리 올라간다고? 오늘 너를 만나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알 것 같다 했잖아. 그 말은 내가 너를 만나면 나는 결국 너를 선택할 것 같았다. 그래서 알 것 같아 내 마음을. 근데 여기서 정확히 나는 너다라고는 안 했지만 알 것 같아 내 마음을 이거는 실은 관희 씨가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했던 거를 떠올려 보면 흔한 발언은 아니야. 나는 내 마음을 모르겠다. 약간 항상 방황하는 자세.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였는데 지금 혜선 씨한테는 꽤 확신에 찬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너를 만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알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 말은 나는 혜선과 청도를 가면 나는 혜선을 선택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알 것 같다라는 거는 결국 너일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잖아. 아까 술 마시면서 했던 말이나 지금 여기서 했던 말이나 실은 관이는 꽤 일관된 말을 하고 있죠. 물론 민지를 만나면 또 민지일 거다라고 하긴 하지. 근데 어쨌건 혜선에게 굉장히 진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관이 나이가 20대였다면 민지나 하정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 안 해도 관희 씨가 20대였다면 민지 씨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 혜선 씨의 어떤 배려나 이런 게 안 보이거든. 그냥 이 사람은 조용한 사람 이러고 끝나거든.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배려를 하는지를 못 봐. 내가 어떤 배려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시야가 좁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배려를 알게 모르게 해줘도 그 배려가 안 보여. 다정한 말, 오바스러운 행동 그것이 다정한 줄 알아. 그냥 묵묵하게 알게 모르게 디테일을 챙겨주는 거를 몰라. 자기가 말하는데 취해 있으면 혹시라도 내가 추울까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끼얹어 주는 거를 몰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같이 우산을 쓰고 가도 내가 젖을까봐 나한테 쪽으로 한다. 아니면 그 사람 가방 같은 거를 혹시라도 뭐 내가 옮길 때 이렇게 비 안 쫓게 한다거나 뭐 이게 별거 아닌 사소한 것들 같이 먹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어도 그냥 알게 모르게 뭐 이거 하나 더 먹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툭툭 던지는 이런 걸 배려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꼭 이거를 뭐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야가 좁으면 배려를 하지도 못하고 배려를 알아보지도 못해. 아무래도 어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모를 가능성이 높지. 그러니까 지금 혜선 씨의 어떤 배려에 감동을 하거나 이런 것도 관희 씨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관희 씨가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거든. 그냥 내 마음을 알 것 같다라고 했거든. 근데 우리는 맥락상으로 그 마음을 알 것 같다는 말은 내가 그래도 너를 선택할 내 마음을 알 것 같다라는 얘기거든. 근데 지금 명확한 얘기를 안 하니까 지금 혜선 씨 슬쩍 눈에 레이저 살짝 쏘죠. 나는 결국 너일 거라는 걸 알 것 같다고 그 뜻인데 이제 부끄러워서 차마 거기까지 말 못했어. 모르지 이제 이래놓고 나중에 이제 나는 지옥도에 남아가지고 불이나 떼고 있으면 어떡하냐. 관희 씨는 이제 만약에 배틀을 멈출 수 없죠. 만약에는 내가 마무리한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됐어. 그러면 내가 이제 나가서 선 우리 밥이나 먹자. 그러니까 이런 게 실은 관희 씨 입장에서는 나쁘게 들리진 않을 거야. 왜냐면 선택하지 않았다는 건 사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근데 차단한다는 거는 혜선 씨는 남사친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관희 씨는 어떤 사람이야? 여사친 안 두고 내가 사귀는 사람 이외의 사람하고 관계를 끌어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 솔로 지역에 나온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친구로 지내긴 하겠지. 이 정도의 인연이라면. 관희 씨가 보기에 이걸 차단이라는 거는 저거는 혜선 씨에 대해서 더 좋게 보거나 최소한 나쁘게 보진 않아. 저게. 그래서 차단. 그러면서 이제 사우나 원래 잘하냐라는 말에 이제 혜선 씨는 자기 의지로 한 적이 없대. 지금 온전히 관이는 편하게 누운 상태가 됐잖아. 이것도 처음부터 이렇게 누운 것도 아니고 서서히 이렇게 된 거라고. 이게 아마 영상에 다 잡히진 않았어도 혜선 씨는 나름의 그런 조그만 배려들이 계속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또 관희 씨는 또 빙수를 사오고요. 망고를 둘 다 워낙 좋아하고 그때 이 뒤에서도 나오거든. 혜선 씨가 막 농담처럼 아우 뭐 망고 빙수 먹었으면 다 먹은 거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간이 간다는 게 아쉽다. 마음을 줬던 사람한테 선택을 못 받으면 그래서 지금 관희 씨는 한편으로는 뭐 민재도 좀 걱정되고 혜선 씨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관없대. 뭐 무인도로 혼자 가든 뭐 짝이 안 되든 내가 그거를 계산해가지고 나를 뽑을 것 같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혜선은 어쨌건 나를 고르지 않더라도 나는 너를 고를 거다라고 무조건적인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이 만약에가 문장에서 빠지질 않네요. 내일 만약에 1대1 데이트를 하게 되면 누구랑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을 것 같다? 이거 왠지 약간 그 데자뷰 같지? 여기에 하정이 있을 때도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하정 씨는 그 물론 질문 내용 자체가 좀 달라긴 했지만 그때 좀 망설였던 거에 비해서 지금 혜선 씨는 대화 안 하고 싶을 것 같다. 나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은 사람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미 결정한 것처럼 말을 했고 그래서 나 말고는 없냐. 근데 이제 정확한 마음도 결국 진짜 다른 사람 없다. 근데 관희 씨는 원익바라기일지 모른다고 두려워했던 거지 혜선 자체를 망설이진 않았거든요. 관희 씨는 정말 진정성 있게 임했어. 하정 씨도 마찬가지고 하정 씨, 관희 씨 물론 다들 그랬겠지만 최소한 그 두 사람의 어떤 진정 어린 모습들은 상당히 인상 깊었다고 해야 될까? 민지랑 이제 뭐 한 번 갔다면 한 번 점검 간다. 근데 뭐 가스 점검 드립을 치는데 그래서 점검 한 번 가고 그러면 나는 더 이상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혜선 씨가 이렇게 어느 정도 확신을 서로가 주고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가가지고 민지랑 이제 그렇게 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야. 근데 관희 입장에서는 민지에게 뭔가 정리하는 말을 하자니 민지 얼굴을 보니까 그 말이 안 나와. 아니 관희를 초등학생으로 생각하고 봐야 돼. 초등학생들은 아무리 정정당당하게 하더라도 그런 어떤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게 크죠. 투입되면서 뭔가 덱스가 약간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조금 더 시원시원하게 의견을 제시하면 그래서 네가 왜 그렇게 안쓰러웠는지 모르겠다. 아 엄마 왜 이렇게 맨날 고생하고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그렇게 살아. 좀 자기 살아야지. 엄마 왜 이렇게 안쓰럽게 그래. 물론 안쓰럽다고 안 하지만 아 엄마 왜 이렇게 답답하게 그렇게 맨날 고생해. 그냥 좀 편하게 하지. 아 엄마 또 왜 그거 또 걸어갔어. 그냥 택시 타지. 자꾸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지금 관희 씨가 혜선 씨에게 하는 말들이 조금 이해가 가죠. 그러면서 이제 자빠지지 말라고. 저런 것들이 이제 관희 씨가 혜선 씨에게 가진 애정의 모습이지.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관희 씨는 나가서 자겠다고 하죠. 근데 마지막인데 그냥 편하게 좀 자라. 혜선 씨는 나름의 이제 그 또 제안을 하는 거죠. 첫날도 그냥 들어와서 자라고 했었거든. 근데 이제 그래도 너 불편하잖아. 이런 게 이제 관희 씨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귀지 않는 남녀가 한 방에서 자는 건 여성에게 불편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고. 근데 이거 나도 내가 나이가 있잖아요. 아저씨니까. 뭐 아저씨를 넘어섰나? 그런 아재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나가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제 하정 씨가 이제 저걸 올드하다고 하는 건데, 뭐 이게 이제 뭐 부부가 간다, 연인이 간다, 그러면 뭐 같이 한 방에서 자는 건데, 뭐 아직 부부나 연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어느 한쪽이 나가서 자는 게 맞지. 내가 올드한 사람이기 때문이지. 근데 다른 분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희 씨가 자다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 바람이지 이건. 이거는 같이 옆에서 자고 이렇게 함께 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어쨌건 뭐 여기서 사귀지 않아도 혜선 씨가 매력적인 이성이잖아. 매력적인 이성이고 내가 좋아하는 이성인데 당연히 같이 가까이서 자고 싶지. 그런 욕망이지만 이렇게 그냥 장난스럽게 표현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하빈 씨는 같은 방에서 잤지. 민지한테 말한 소원이 뽀뽀 스킨십이 아니라 편지였음. 아니 방송인데 그런 걸 하긴 그렇잖아. 그래도 이게 개구장인 관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민지였으니까 그래도 10글자로 편지 써주기지. 하정한테 소원 들어달라고 했으면 뭐 엉덩이로 이름 쓰기 이런 거 시켰을지도 몰라. 그래서 혜선 씨가 이제 그런 장난은 그냥 안 받고 그러면 일단 그 엑스트라 베드를 설치만 해두고 여기서 그냥 편하게 일단 자라. 자다가 혹시라도 그냥 네가 시끄러우면 깨울게. 이게 혜선 씨는 관희 씨가 뭐 코를 골거나 시끄럽게 할까봐
걱정돼서 그냥 지레 나가는 건가라고 생각해서 그냥 시끄러우면 깨울게 라고 해놓고 시끄러워도 혜선 씨 성격에 깨우지 않겠지. 만약 시끄러워도 뜬 눈으로 안 자건 자기가 나가건 아마 혜선 씨는 그렇게 하겠지. 거기서 뭐 진짜로 시끄러우면 깨울 사람은 아니지. 그냥 그런 명분을 해주는 거지. 잘 수 있는 명분을. 그걸 또 열심히 하라 하죠. 졌으니까. 저면 그걸 어떻게 해? 뭐 나도 대우받는 얼굴이야 이렇게 했다가 야 내기는 내기잖아 이러면 또 하정 씨 알았어 하고 또 하겠지. 아 그런 관이와 하정 케미를 못 본다는 게 너무 안타깝긴 해요. 아 솔직히 이게 혜선 씨나 뭐 관이 씨 다 매력적인 사람들인데 하정 씨가 가진 그런 부분들을 못 본다는 게 솔로지옥을 떠나보내는 가장 아쉬운 부분들 중에 하나야.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강한 사랑인가요? 그게 강해지면 부담감을 느껴서 이어지기 힘든 것 같기도 한데 미안하고 안쓰러움만 있으면 부담스럽죠.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좋은데 미안함과 안쓰러움까지 미안함은 확실하잖아. 또 안쓰러움이 이 사랑에 덧붙여지면 사랑이 굉장히 깊어지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 사람이 관심이 별로 없고 좀 애매한 관계인데 미안함과 부담감,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크다. 그러면 매력이 없는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좀 호감이 생긴 상태에서 어떤 안쓰러움이 같이 온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놓기가 힘들어지지. 그래서 혜선 씨는 어쨌건 여기서 그냥 잘하고 근데 이제 시끄러우면 깨운다고 그게 더 싫어. 왜냐면 관희 씨는 그냥 어떻게든 나가주고 싶은 거야. 혜선 씨는 뭐 자다가 흐름 끊기냐. 근데 여기서 나는 솔직히 하나도 안 불편하고 네가 시끄러워도 솔직히 상관없는데 너가 불편할까봐 나가주는 거다라고. 원래는 이런 거 티를 안 냈죠. 처음에 둘이 같이 여기 왔을 때도 그냥 나갔지 이런 거 티 안 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솔직한 마음이야. 관이 나가 그냥 관이 그냥 나가라는데요. 그 속에서 못 잘 것도 없는. 하정의 비유는 되게 좋았는데 문제는 그 상황에서 관이에게 그 비유를 할 때 민규를 호텔 침대로 비유를 했어. 그게 찰떡이었는데 관이가 느끼기에 내가 민규보다 못하구나라고 느꼈을 수도 있단 말이지. 관이 성격에. 그래서 관이가 그럼 같이 잘래? 아까 여기서 굴러가는 거나 같이 잘래? 이런 말들이 관이는 이런 걸 욕망해. 아니 어느 남자들 뭐 여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이성과 같이 자는 거를 누가 싫겠어. 하지만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참는 거야. 절제를 하는 거지. 혜선 씨는 그냥 이게 슬쩍 웃으면서 뭐 나는 괜찮아라는 의미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희 씨는 아유 됐어 하면서 나갑니다. 침대에 이거라도 들고 나가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정 씨와 관희 씨가 그냥 둘이 소개팅으로 만났고 1대1 관계라면 막 맨날 싸우지만 그래도 둘이서 잘 지내는 그런 커플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둘이서 절대 안 될 사이라고 생각되진 않아. 근데 두 사람은 이런 프로에서 이어지기에는 하정 씨가 관희 씨에게 어떤 신뢰를 주기가 좀 어려웠지. 관희 씨는 이제 맨날 거기서 잤다고? 발을 띄운 채로. 아, 그래서 이렇게 나처럼 짧은 사람이 유리하지. 나는 여기서 이렇게 자도 여기서 이게 발이 이쪽으로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지옥도보다 나으니까 그냥 잔다. 그렇게 이제 관희 씨는 밖으로 나옵니다. 조금 킹받긴 하네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드디어 이제 나왔습니다.